안녕하세요. 폰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바로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누가 얼마나 또 어떻게 받아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셨던 점들 오늘 여기서 다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왜 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이후에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물가도 계속 오르고 하니까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전파하고 또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어떤 경제 지원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지원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편적 지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드린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득별 차등 지급입니다. 보편적이면서도 차등지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넓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금액에 좀 차이를 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뭐 선불카드 아니면 쓰시는 카드 포인트 이런 걸로 지급이 되거든요. 현금이 아니군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단순히 뭐 돈을 나눠드린다기보다 이걸 지역에 쓰게 만들어서 지역 상권, 특히 이제 소상공인분들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내수 경기도 좀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 방식 자체에 이미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딱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걸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 대상은 크게 보면 1차랑 2차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차는요. 기준일이 있는데 2025년 6월 18일 이날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일단 대상입니다. 일단 모든 국민이 1차 대상이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90% 국민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지급액을 좀 정리해보면요. 그 소득 상위 10%인 분들은 1차 지원금 15만 원, 이걸로 끝이고요. 나머지 90%의 일반 국민들은 1차 15만 원에다가 2차로 1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총 25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15만 원, 그리고 25만 원.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은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해서 총 40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이분들은 1차 40만 원에 2차 10만 원에서 총 50만 원 이렇게 지원 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네요. 근데 아까 최대 55만 원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건 뭔가요? 네. 그거는 이제 추가 지원 부분인데요. 노모촌 지역에 사시거나 또는 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이걸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시기 놓치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신청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깜빡하면 못 받으니까요. 1차 신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고요. 그리고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들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온라인으로는 그 국민비서나 정부24 웹사이트, 아니면 평소 쓰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가능하고요. 또 인터넷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가시면 돼요. 사실은 곧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성년 자녀는 보통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하잖아요. 근데 2006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받은 지원금,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아무 데서나 막 쓸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 지역사랑 상품권 쓸 수 있는 곳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네 마트나 식당,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로 쓸 수 있고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도 일부 되긴 하는데 그 대형마트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아니면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용처 제한이 꽤 있네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용기한입니다. 사용기한이요? 언제까지 써야 하는데요? 그거 넘기면 못 쓰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급받은 날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딱 이날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 날짜 지나면 남은 금액은 그냥 없어져요. 자동 소멸되고 환불해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 11월 30일.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안 쓰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네, 정말 아깝죠? 그러니까 꼭 기한 내에 다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사는 지역 내에서만 써야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30일 그리고 지역 제한 확인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요,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은 좀 어떤가요? 다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의견이 좀 갈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한 45.2% 정도로 나왔고요. 반대한다는 36.2%였어요. 찬성이 약간 더 높긴 하죠. 근데 또 소득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도 한 14.5% 정도 있었고요. 아, 선별 지원 의견도 꽤 있군요. 네, 연령별로 보면 좀 재밌는데 20대부터 50대까지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근데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재정 부담이나 이런 걸 더 걱정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지역이나 정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것도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이나 호남권에서는 찬성이 더 우세했고 대구, 경북, 강원, 제주 이쪽은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정치 성향 따라서는 더 확실했는데요. 자신을 진보층이라고 생각하거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반대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시각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찬성이 약간 높지만 연령이나 지역, 특히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입장이 꽤 다르네요. 이게 참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쭉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핵심 포인트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신청 기간입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날짜 놓치지 마세요. 둘째, 사용 기한 올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 아깝잖아요? 꼭 쓰셔야 합니다. 셋째, 이게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 사용처 확인하셔야 하고요. 넷째,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폰캐스트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